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에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주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임대인이 하느님 위에 있다. 그래서 뭐 간물주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임차인들을 위한 그런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이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아주 필요한 것들만 조금만 알아도 임대인분에게 피해를 덜 받거나 아니면 대항력이라고 하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간단한 것들은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것들을 조금 몇 개만 요약을 해 놨습니다. 일단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요. 내 가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 가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일단 그 범위부터 일단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9억 이내에 들어야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환산보증금이 무슨 얘기냐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먼저라는 거.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그러면 월세가 만약에 300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3억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증금을 더하는 거예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보증금이 1억 원이면 4억 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이내, 서울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비싸고 또 권리금들이 비싸니까 아무래도 상가 임차인들을 좀 보호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금액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9억 원이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하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6억 9천만 원 이내에 들어와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5억 4천만 원, 그리고 기타 시 같은 경우는 3억 7천만 원 이하여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럼 저에게 많은 질문 중에서 몇 가지 간추려 봤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옛날에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먼저 하나 답변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계약 기간 중인데도 매년 5%씩 월세를 인상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이에요. 답변이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3년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년이 넘었어요.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통상적으로 아는 그런 상식에서는 3년 동안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법이 있어요.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차임,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곁들이면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건물주잖아요.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대료 등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 증감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료의 증액이 있는 후, 그러니까 가령 작년 예를 들면 오늘이 3월 30일인데 4월 2일 정도에 올렸다고 칠게요. 4월 2일 날 올렸어요. 그런데 오늘 만 1년이 되지 않은 3월 30일 날 월세를 더 올려주쇼. 이렇게 건물주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야만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다만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씨 임대료 좀 올려주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차인은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거절할 경우 임대인은 인상의 필요성을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서 승소해야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럼 이걸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3년 동안 계약을 했으면 통상적으로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3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법에서는 매년 올릴 수도 있게끔 해놨어요. 다만 많은 임대인들이 인간적으로 올리지 않거나 또 이거를 몰라서 안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냉정한 건물주는 1년이 지나고 나서 물론 2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 협의를 통해서 인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옛날에 이 상가임대차법이 없을 때는 그냥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강제를 했어요. 줘, 안 줘? 그럼 너 나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가임대차법이 강화가 돼서 어쨌든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돼요. 무조건 5%라고 해서 무조건 5%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을 맞춰주려고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최고 5% 이내에 올릴 수 있으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5%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어찌 됐든 내용을 정리하면 어쨌든 건물주는 3년이라는 임대차 기간이 있는데 이제 1년이 지나서 2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건물주가 안 된다. 무조건 그 임대료를 올려달라 할 경우에는 법을 통해서만 왜 내가 이 월세를 올려받아야 되는지를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판사가 건물주 말이 맞네요. 올려주는 것을 판결합니다. 이렇게 승소할 경우에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건물주분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또 법에 판결까지 구한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년 인상을 하지 않아서 3년 후에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최고 5%씩 올릴 수 있는데 매년 인상을 하지 않아서 3년 후에 내가 매년 인상 안 했으니 김씨 3년이 이제 됐으니까 5 곱하기 3 하면 15%네? 15% 임대로 인상해달라.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네,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월세를 임대료를 올린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5%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이 지났다 그래서 내가 매년 5%씩 올릴 거를 못 올렸으니 5년이 됐으니까 5, 25, 25%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임대를 올려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전에 계약의 월세에 5%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그럼 이 건물 관리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건물의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평당 2만원, 3만원씩 하는 경우도 있고 4만원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비싸지죠. 그것도 실평수에 곱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평수에 곱해요. 임대평수는 대부분 실평수보다 2배가량 많기도 하고 한 50%가량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도 사실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관리비도 임대료처럼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될까요? 관리비는 5% 초과 인상 제한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에만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돼서 최고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다는 거고요. 관리비는 임대료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10% 올릴 수도 있고 20%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남 쪽이라든지 약간의 그 건물주분들의 꼼수를 좀 부리려고 하는 건 월세는 조금 낮추되 일반 공동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꼼수죠. 왜냐면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관리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들 잘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월세가 얼마, 그리고 특히 잘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동관리비가 얼마인지를 반드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한 후 10% 임대료 인상 계약을 하였습니다. 과연 유효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최고 5%까지만 임대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김씨, 나 5%를 알아. 상가임대차보호법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는데 나 그냥 10%만 올려주면 안 돼? 그랬더니 김씨가 어떻게 이거를 또 반대하자니, 나중에 혹시 이걸 권리금 받고 나가는데 또 건물주가 사사건건 방해하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서 덜컥 10% 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법으로서는 유효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5%를 초과해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임차인이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경우엔 5%에 초과되는 그 금액은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주더라도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사실 건물주와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면 이건 사실 소송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나중에 이제 건물주분과 정말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경우에는 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것까지 가지 말아야 될 텐데.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이제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내가 데리고 왔어요. 뭐 건물주가 데리고 오든 내가 데리고 오든, 그런데 내가 데리고 왔는데 건물주가 너무 과하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나에게 권리금을 주려고 했던 그 새로운 임차인이 이 가게와 계약을 당연히 안 하겠죠. 주인이 바뀔 때, 그러니까 임차인이 바뀔 때는 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월세를 초과해 올리는 것도 사실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20% 올리느냐, 30% 올리느냐 항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두상으로 항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에 이것도 소송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판사님, 이 건물주가 내가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20%, 30%를 임대료를 올리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 권리금 행사를 하지 못한다. 이 가게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한다 하는 것을 법의 판결을 구해야 돼요. 이것도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주는 내가 왜 30%를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소명을 하겠죠. 그랬을 때 판사가 그래 30% 워낙 그동안 임대료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30% 올릴 수 있겠네, 합당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또 시간이 엄청나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그 권리금 방해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도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질문에 의한 답을 보자면, 새로운 임차인을 내가 데리고 왔을 때는 월세를 20%든 30%든 50%든 건물주 마음대로 초과하여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상실할 수도 있겠죠. 다시 끊고.